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불법 대출 관련 사건입니다. 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해주겠다는 스팸 문자 받아보셨을 겁니다. 대출 담보로 건네받은 스마트폰을 시중에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이번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내구재 대출입니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은 사회적 필요를 등에 업고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다수의 개인에게 야기하게 되는데요. 내구재 대출, 이게 뭐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김승현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승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 내구재 대출, 내구재가 뭐 내구성이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근데 내구재 대출이 뭡니까? 이거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내구재 대출이라는 용어가 일단 어려운 용어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어렵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고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최근 경기 침체와 청년 빈곤 그리고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내구재 대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네. 내구재 대출이란 예. 말 그대로 나를 구제하는 대출, 즉 내구재 대출의 합성어로서 예. 신용등급이 낮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카드를 넘기고 이 대가로 30에서 50만 원의 금액을 받는 일종의 불법 사금융 대출입니다. 완전히 넘기는 거죠? 휴대전화나 유심을요? 네, 맞습니다. 네네. 휴대폰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휴대전화를 넘기고 네. 그 비용을 받는 형식인데요. 이렇듯 휴대폰을 구입한 이들은 통신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의자들을 속이지만 네네. 알고 보면 몇 달 뒤에는 통신료와 함께 막대한 소액 결제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막 청구되겠군요. 네,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네네. 큰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예. 이처럼 소액 결제나 소액 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상환과 형사처벌 모두 명의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관련 법률 상담 문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 휴대폰 그 신용 정보를 이용해 갖고서는 이렇게 다 한도까지 다 받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명의자 명의로 신용 대출과 소액 결제 등을 함께 받는 방식인데요. 예. 네, 이러한 내구재 대출은 흔히 폰테크 휴대폰깡이라고 불리며 당장 소액이 필요한 20대 청년층, 주부 등이 대상으로 되는데 네네. 사실 휴대폰깡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20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이렇게 불법적인 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금융강도관은 이러한 내구재 대출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예. 대부업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관련 제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관할이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행정적 조치로 관할이 된다고 한다면 포털 검색 키워드 금지 네. 처분이나 관련 업체를 단속하는 행정 처분이 가능했을 텐데 네네. 결국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행정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주무부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내구재 대출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뜨더라고요. 이 폰테크나 휴대폰깡 이렇게 하니까 금방 딱 이해가 되는데 폰테크 휴대폰깡은 검색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폰테크나 휴대폰깡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 검색해 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지만 내구재 대출은 보니까 뭐 엄청나게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변종된 용어로 계속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불법 사금융 대출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원이랑 과기정통부는 관할 싸움하고 있다 이 얘기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주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예.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는 내구재 대출이 앞서 말씀드린 행정청과 또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본인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이 내구재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형사처벌 규정이나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명백한 불법 행위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내구재 대출의 경우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라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5천만 원의 이하 벌금이라고 하니까 중대한 경제범죄 수준으로 그렇죠.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는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넘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지만 다소 높은 법정형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핸드폰이 앞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된 경우에는 네. 경우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존재하고요. 네. 또한 계약자가 본인이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고 통신요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네. 통신사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조사받을 우려도 존재합니다. 네, 실제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좀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A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폰테크 업자 B에게 연락을 취했고 B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며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네. 월 10만 원씩 통신요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 B는 연락 두절되었고 네. 이후 A는 통신요금을 비롯한 소액결제 등 약 581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통신요금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사건은 민사 사건이긴 하지만 본인이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을 납부할 만한 처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네. 이러한 휴대폰 내구재 대출을 실행하였고 네. 통신요금을 납부를 연체하였다고 한다면 예. 추가적으로도 사기죄 혐의로도 조사받을 염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아가 두 번째로 C는 인터넷 게시글 중 선불 유심 내구재라는 광고를 보고 이렇게 뒤에 키워드가 돼 있나 보죠? 선불 유심 내구재?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게. 네, 맞습니다. 클릭해갖고 들어가서 대출 받지 마라. 네, 이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네. 부디 선불 유심 내구재라든지 휴대폰을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다든지 라는 대출을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하시 들어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제해주는 좋은 대출이라는 느낌처럼 들리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C는 D에게 연락을 했고 예. 신분증을 보내주며 선불 유심을 제공 후 10만 원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몇 달 뒤 C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약 10여 개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벌금 300만 원형에 처해졌습니다. 신분증 보내준 거는 개통해서 휴대폰 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내구재 대출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안도감도 있어서 유혹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검색할 때 어떤 금지라든지 경계해야 될 문구들이 전혀 포털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서 금방 유혹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방과 관련돼서 좀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방 대책은 이러한 내구재 대출이 범죄임을 깨닫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네네. 내구재 대출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는 있으나 네. 추후 돌아오는 위약금, 소액결제 등 수백 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범죄 연루 가능성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한폭탄임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알리고 이를 유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현재 포털 사이트에 휴대폰 깡을 검색하면 청소년 유해 단어로 지정돼서 위험성 경고가 나오는데 반해 네네. 내구재 대출, 폰테크를 검색하면 대출 이미지가 노출되고 있어 예. 사전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의 포털 유해 단어 지정 그리고 휴대전화 개통 훼손 축소 등이 예방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명의자가 아닌 통신사에게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도 아닌데 휴대폰 10대가 개통이 왜 됩니까? 그거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네. 지금까지 김승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